세종시록 14권 세종 3년 11월 8일 정묘 첫 번째 기사 1421년 명령락 19년 경연에서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14권 세종 3년 11월 8일 정묘 두 번째 기사 신궁에 무난하다. 세종시록 14권 세종 3년 11월 8일 정묘 세 번째 기사 태상왕이 남원과 이재에게 공신의 시효를 내리다. 태상왕이 유정현, 이원, 변계랑, 허조, 조말생, 이지강, 이명덕, 김익정을 불러 술자리를 베풀고 태조의 배향 공신을 의논하니 유정현 등의 의논은 태상왕의 뜻과 같았다. 이에 김익정을 보내어 박은희 집에 가서 물으니 박은희 말하기를 남원은 비록 공이 있으나 또한 용서할 수 없는 죄가 있으므로 지금의 신자로서는 함께 세상에 살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태상왕 전하께서는 아주 공변되고 지극히 발라서 공을 생각하여 죄를 용서하며 태조의 하늘에 계신 영도 또한 남원을 배양시키고자 할 것이라고 하니 홀로 남원만의 영광이 아니라 전하의 아름다운 명예도 또한 뒷세상에 전해질 것이다 라고 하였다. 김익정이 돌아와서 아뢰니 태상왕이 말하기를 그렇다.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이 큰 때문이다 라고 하며 이에 당나라 태종이 위징을 썼던 일로서 계유하였다. 이명덕은 아뢰기를 남원은 비록 공이 있지만 태조만 숨길 줄 알고 오늘날 있을 줄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가령 그 계획이 이루어졌더라면 어찌 오늘날이 있겠습니까? 신은 마땅히 배양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였다. 태상왕은 말하기를 사사원망으로서 큰 공을 버릴 수 없다 하였다. 이에 남원과 이재에게 시효를 주도록 명하였다. 정도전이 빠졌구나. 세종시록 14권 세종 3년 11월 8일 정묘 네 번째 기사 예조정랑 고득종을 보내어 이 복권의 제사에 제문을 전달하게 하다. 음과 양이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은 사람과 생물이 같은 바이나 대개 삶과 죽음에는 도피하기 어려우며 슬퍼하고 영화롭게 하여 정률하는 것은 국가의 떳떳한 전례이니 마땅히 처음에서 끝까지 후하게 해야 될 것이었다. 하물며 종실의 훈신인데 어찌 은례의 특별한 대우를 다하지 않으랴. 경은 신자가 크고 너그러우며 기품이 침착하여 온화와 공순한 마음을 가져 충성근실한 절개를 힘썼다. 부왕이 종사를 안정시키는 때를 당하여 능히 협찬의 공이 있었고 과궁이 정사를 맡은 시기에 있어 더욱 번위의 공적을 나타내었다. 처음 벼슬하여 나라에 몸을 바침으로써 능히 의리에 따라 자기 집은 잊었었다. 진실로 동성의 다정한 친족이며 누대의 조정의 큰 보필이라 할 수 있다. 더구나 겸허로서 스스로 조신하였고 부귀하면서도 교만하지 않았다. 바야흐로 그들을 의류하여 성읍을 지켜 함께 태평을 길이 누리려 했는데 어찌 한번 병이 갑자기 나서 마침내 구원으로 돌아갈 것을 알았으랴. 말이 이에 미침에 슬픔이 어찌 그치랴. 우리가 나라와 기쁨과 근심을 같이 한 것을 경은 이미 한 몸에 완수했는데 용서는 자손에게 미칠 것을 내가 감히 뒷날에 잊을 소냐. 간소한 예를 베풀어 정혼을 위로하게 한다 하였다. 세종시록 14권 세종 3년 11월 8일 정묘 다섯 번째 기사 의금부 제조 유정현이 김점을 옥에 가둘 것을 청하였으나 불허하다. 의금부 제조 유정현이 대감과 더불어 계하기를 김점이 범한 죄는 모두 이미 다 심문하였으니 청컨대 옥에 가두어 작물을 징수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체 물건을 도둑질한 자는 가두지 않고 물건만 징수하는 것이 예인가? 하필 옥에 가두고 나서 물건을 징수할 것인가? 마땅히 놓아줄 것이다 하였다. 정현 등이 굳이 청하였으나 윤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14권 세종 3년 11월 9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14권 세종 3년 11월 9일 무진 두 번째 기사 신궁에 무난하다. 세종시록 14권 세종 3년 11월 9일 무진 세 번째 기사 태상왕이 김익정에게 명하여 이제 남은 남제를 태조의 묘정에 배향하도록 하다.
이제 남제 남은은 대일을 주창하여 나라를 세웠으니 모두 마땅히 태조의 묘정에 배향할 것이다. 그러나 남제를 배양시킬 것인지 아니할 것인지는 예관으로 하여금 삼위정에 의논하여 아뢰라. 남제가 만약 태조에게 배양시킬 수 없다면 마땅히 나에게 배양시킬 것이다 하니 유정현 등이 모두 이의가 없었다. 또 익정에게 말하기를 이간대군 이방 이는 비록 남보다 뛰어난 공은 없지만은 그러나 정사공신이 되었으니 마땅히 후한 마음으로 공정에게 배양할 것이다 하였다. 세종시록 14권 세종 3년 11월 9일 무진 네번째 기사 김익정에게 상당군 이애의 장자 비를 공신적장의 반열에 참여하도록 하다. 세종시록 14권 세종 3년 11월 9일 무진 다섯번째 기사 태자가 비로소 서연을 열다. 세종시록 14권 세종 3년 11월 10일 기사 첫번째 기사 신궁에 문안하고 동교에서 매사냥을 구경하다. 신궁에 문안하고 드디어 태상왕을 따라 풍양 이궁에 거둥하였다. 이나에 동교에서 매사냥을 구경하였다. 세종시록 14권 세종 3년 11월 11일 경호 첫번째 기사 두 임금이 이궁의 근교에서 매사냥을 구경하다. 이궁에 돌아와서 술자리를 베푸어 풍악을 연주케 하였다. 효령대군 이보, 공령군 이인, 조연, 이화영, 문기, 홍부, 문효종, 유은지, 이명득, 김익정, 한해가 함께 모시었다. 세종시록 14권 세종 3년 11월 12일 신미 첫번째 기사 태상을 모시고 풍양으로부터 신궁으로 돌아와 주연을 베풀다. 임금이 태상을 모시고 풍양으로부터 신궁으로 돌아와서 술자리를 베풀었는데 호령대군 이보, 공령군 이인, 이원, 김승주, 변계랑, 이명득, 김익정이 자리에 모셨다. 날이 저물매 임금이 궁굴로 돌아왔다. 세종시록 14권 세종 3년 11월 12일 신미 두번째 기사 사여군 주부 당몽현을 시켜 17번째로 말 500피를 요동에 보내다. 세종실록 14권 세종 3년 11월 13일 임신 첫번째 기사 날씨가 추워지자 신궁 창덕군 궁사에게 술과 안주를 하사하다. 세종시록 14권 세종 3년 11월 13일 임신 두번째 기사 의금부에 명하여 김점의 작물을 관주에게 돌려주도록 하다. 김점이 처음에 복제하지 않으므로 옥관이 공사에 관련된 사람을 케어 묻고 김점과 서로 대질시키니 김점이 사실을 숨기지 못하고 작물이 청반이나 되었다. 태상왕 김점의 범죄가 사죄 전에 있었으므로 추징할 수 없다고 하여 한참 동안 만쓰리니 많은 신하들이 모두 아뢰기를 김점은 작물임을 명백히 알고 고의로 범한 죄가 매우 중하오니 추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므로 이에 여러 사람의 의논을 따랐다. 또 서적 강박내의 관직을 파면하였다. 김점이 옥에 있을 적에 항상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기를 나의 악명은 반드시 사책에 쓰여져서 뒷세상에 전해질 것이다 하였다. 그때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말하기를 김점의 마음속에 오히려 자기의 나쁜 짓을 부끄러워하고 남의 나쁜 짓을 미워하는 마음은 있구나 라고 하였다. 세종시록 14권 세종 3년 11월 13일 임신 세번째 기사 의금부에 명하여 장윤하, 강위 등을 군문하여 사실을 조사 보고하게 하다. 세종시록 14권 세종 3년 11월 14일 개유 첫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14권 세종 3년 11월 14일 개유 두번째 기사 신궁에 문안하다. 세종시록 14권 세종 3년 11월 14일 개유 세번째 기사 대간 형조 호조 좌대원 정초에게 의금부와 함께 장윤화 박초 등을 국문하게 하다. 세종시록 14권 세종 3년 11월 15일 갑술 첫번째 기사 신궁에 문안하다. 세종시록 14권 세종 3년 11월 15일 갑술 두번째 기사 태상왕이 낙천정에 행차하다. 세종시록 14권 세종 3년 11월 15일 갑술 세번째 기사 사관은
우사관 최견 등이 김점을 벌할 것을 간하다. 김점은 다행히 국운이 융성한 세상에 나서 한 방면을 잘 다스리라는 명령을 받고도 임금의 덕을 펴고 아랫사람의 사정을 통하게 하는 일은 생각하지 않고 서둘러 이익만 도모하여 관직을 팔고 송사로 인해 뇌물을 받아 못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매양 들어와서 조회할 때는 공공연히 청탁하여 관직을 마음대로 매매하고 남의 재화를 빼앗으려고 하며 마음씀이 간사하고 음음하여 갖가지 태도로 변함이 이루 다 기록할 수 없사오니 탐호함이 이와 같은 일은 전후에 듣지 못한 바입니다. 모든 인민이 몹시 미워하지 않는 이가 없사오니 진실로 나라 사람이 그와 같이 한나라에 살 수 없는 실정입니다. 어찌 사죄 전의 일이라 하여 이를 버려두고 논죄하지 않겠습니까? 삼가 바라옵건대 임금께서 결제하시어 형의 자도록 명하시어 풍속을 바로잡고 여러 사람의 마음을 통쾌하게 하소서라고 하였다. 세종실록 14권 세종 3년 11월 15일 갑술 네 번째 기사 사원부 집이 박안신 등이 김점을 벌할 것을 간하다. 가만히 생각하옵건대 탐포한 사람은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도령 부사 김점은 겉으로는 충언을 말하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간사하고 탐욕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일찍이 평안도 감사가 되었을 적에 남의 재물을 빼앗고 관청에 물품을 도둑질하며 관직을 팔고 송사로 인해 뇌물을 받아 재산을 내리지 않음이 이를 데 없었으며 작물로 빼앗은 물건이 무려 수만이나 되었으니 그가 임금의 경계하심을 생각하고 나라의 법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탐포가 극도에 달함이 이보다 심함이 없습니다. 죄악이 너무 크기 때문에 천망을 벗어날 수 없어서 이미 그 죄에 복종하였는데 이제 와서 다만 그 작물만 추징하여 그 관주에게 돌려주며 김점은 그전대로 관지를 가지고 공공연히 부끄러운 얼굴로서 다른 사람과 같이 있사오니 무릇 이목이 있는 사람은 상심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그가 물건을 빼앗을 적에 좋지 않은 방법을 본다면 간사하고 사납고 엄음하여 속이는 수단이 헤아릴 수가 없사오니 이와 같이 하는데 무슨 짓을 하지 못하겠습니까? 이는 곧 대나대의 큰 도적이며 다른 정리의 비교가 될 수 없사오니 이를 놓아주고 논죄하지 않는다면 악한 짓을 한 자를 징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상가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사죄의 전후를 논하지 말고 그 죄를 밝게 다스려 신민의 몹시 붕괴한 마음을 풀어주시고 탐포를 그치게 하여 뒷사람에게 경계하소라고 하였다. 임금이 소를 보고 대간을 불러 물으니 안신이 대답하기를 만약 김점이 고신을 빼앗지 않으면서 반드시 제취의 반일에 참여할 것이오니 무릇 이목이 있는 사람이면 누가 그 아랫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겠습니까? 아직도 그 관직을 가지고 그 점과 다름이 없사오니 심히 온당하지 못하옵니다. 고신을 빼앗고 밖으로 내쫓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최견은 아뢰기를 김점의 작물은 관수에 넘으니 마땅히 형률에 의하여 죄를 처단해야 될 것입니다 하였다. 지평 양권은 아뢰기를 김점은 강도가 대낮에 남의 재물을 겁탈하는 것과 다름이 없사오니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또 육조 당상에게 물으니 맹사승이 아뢰기를 김점의 죄는 일이 사제 전에 있었으므로 법으로는 마땅히 용서를 받겠지만 대간의 의사는 조정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였다. 공조참판 이천은 아뢰기를 영은 반포되면 실행되어야 되는 것이지만 것이므로 이미 사령을 반포했으니 죄를 사는 것은 옳겠습니다 하였다. 육조와 대간이 나간 다음 임금이 대은 김익정에게 문의 대답하기를 유정현 박은도 또한 김점을 비록 형벌에 처하지는 않더라도 나라 안에 있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오니 신등의 의사도 또한 이와 같습니다 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하였다. 세종실록 14권 세종 3년 11월 15일 갑술 5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사신 파견시 공상업하는 사람들의 금지방법에 대해 올린 소문. 중국에 조회하는 사신이 갈 적에 방금이 이미 성법이 있는데 공업상업하는 무리들이 나라의 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연주를 타서 부탁하여 사신도 또한 이욕에 빠져 거짓으로 가노라 이끌고 이름을 속여 거느리고 가서 매매를 마음대로 행하니 다만 모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아마 헌단을 발생시킬지 염려됩니다. 그 방금의 영은 엄중히 하지 않을 수 없으니 그 거느리고 가는 노자의 이름과 생년과 전에 내려오는 종파를 상세히 기록하여 본부에 바치게 하고 본부에서 그 얼굴의 모양을 상고하여 상세히
이 사실을 조사한 후에 승문원에 공문을 보내어 차비에 기록하게 하고 행대 감찰이 다시 얼굴의 모양을 대조한 후에 그제야 강을 건너도록 허가할 것입니다. 서장관을 겸하여 검찰관이라 이끌어 신이 갈 적에 만약 무리하는 사람이 지나친 사건이 있으면 비밀히 기록하여 돌아와서 사실대로 위에 아래고 아울러 본부에도 알려서 의거하여 고찰하도록 하며 법을 어겨 범한 자가 있으면 일찍이 내린 교지대로 시행할 것이오며 서장관이면서 고하지 않은 자는 자신에게 대한 예에 의가에 논지할 것입니다. 라고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4권 세종 3년 11월 16일 을해 첫 번째 기사 병원이 나서 편안치 못하였다. 세종시록 14권 세종 3년 11월 16일 을해 두 번째 기사 태상왕이 낙천전에서 신궁으로 돌아오다. 세종시록 14권 세종 3년 11월 16일 을해 세 번째 기사 일본 구조총관 원의준이 공무를 바치고 대장경을 청구하다. 평명경과 종금도 또한 사람 보내어 토사물을 바쳤다. 세종시록 14권 세종 3년 11월 17일 병자 첫 번째 기사 햇무리하고 해가 기고리하다. 세종시록 14권 세종 3년 11월 18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14권 세종 3년 11월 18일 정축 두 번째 기사 신궁에 문안하다. 세종시록 14권 세종 3년 11월 19일 무인 첫 번째 기사 동지임으로 백관들이 조복 차림으로 중국을 향하여 망골례를 행하다. 본조의 하례는 정지하였다. 의정부에서 백관을 거느리고 안장갖춘말과 수박을 올렸다. 세종시록 14권 세종 3년 11월 19일 무인 두 번째 기사 신궁에 나아가서 태상왕께 술을 올리다. 종친과 의정부 6조 당상관이 잔치에 배석하였다. 세종시록 14권 세종 3년 11월 19일 무인 세 번째 기사 경상 일원에 천둥이 치고 성주 지뢰에서 지진이 일다. 경상도의 합천, 한양, 거창, 안암, 진성, 거제에서 천둥을 하고 성주 지뢰에서 지진이 일었다. 세종시록 14권 세종 3년 11월 22일 기묘 첫 번째 기사 신궁에 문안하다. 드디어 태상왕을 모시고 풍양궁으로 거둥하였다. 세종시록 14권 세종 3년 11월 20일 기묘 두 번째 기사 경상도 칠해 순흥 예천에서 지진이 일다. 세종시록 14권 세종 3년 11월 21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지진이 일고 천둥이 치다. 또 햇물이 지고 해 북쪽에 붉은 구름 기운이 있었다. 세종시록 14권 세종 3년 11월 21일 경진 두 번째 기사 태상왕과 포천에서 사냥을 구경하다. 저녁에 행차가 연평현의 객사에 머물러 태상왕은 동쪽 상방에 유숙하고 임금은 서쪽 상방에 유숙하였다. 큰 눈이 와서 밤에 추위가 심하므로 어가를 호종하는 신료와 군사들에게 술을 내려주다. 세종시록 14권 세종 3년 11월 21일 경진 세 번째 기사 조현의 요동귀환 보고 환관 왕 태감이란 사람이 요동에 이르러 도사와 더불어 바친 말을 가려서 취하고 태감이 좋은 개와 두꺼운 종이를 찾았습니다 하였다. 세종시록 14권 세종 3년 11월 22일 신사 첫 번째 기사 풍양궁으로 돌아오다 포천 지을동에 잠깐 머물러 낮술하려 들었는데 효령대군 이보등이 모셨다. 드디어 풍양궁으로 돌아왔다. 세종시록 14권 세종 3년 11월 22일 신사 두 번째 기사 대우군 선존의가 요동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올린 보고 존의가 요동에 이르러 말을 도사에게 맡기려고 하니 도사가 모두 말하기를 늙고 키가 작은 말이 많은 것은 무슨 일인가 라고 하므로 존의가 말하기를 우리나라에서 큰 말이 나지 않은 것은 삼국에서 벌써부터 다 아는 일입니다.
중국의 사신이 황제의 명령을 우리 전하에게 전하니 전하께서 즉시 서울과 지방에 명령하여 문무백관과 아래 국민까지 독려하여 모두 말을 바치게 하고 직장관이 정밀하게 골라서 전하에게 아뢰니 전하께서는 또 친히 낱낱이 좋은 것만 가려서 신등에게 주어 금년 안에 다 바치도록 한 것인데 어찌 오늘 물리심을 당함이 이와 같을 줄을 생각했겠습니까? 조니가 길에서 첫 번째 보낸 말이 72필이나 물리침을 당한 것을 보았고 관에 이르러 또 두 번째 보낸 말이 80필이나 물리침을 당한 것을 보았으니 만약 그렇다면 앞에 간 조현 등이 돌아가서 우리 전하에게 아뢰어 조정에 청하여 관원을 보내어 말을 골랐다면 어찌 오늘의 왕래는 괴로움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금년 안에 반드시 말을 다 바칠 수 없게 되어 조정에서 말을 쓸 시기에 어긋날 듯합니다. 라고 하니 주하의 두 도사가 이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잠잠히 있다가 이노나의 진무 왕령을 불러 말하기를 두 번째 보낸 말을 물리친 것을 웃음 버리지 말고 내일 다시 고르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튿날 두 번째 보낸 말 중에서 물리친 말 60필을 다시 골라서 취하니 조니가 가지고 간 말 600필 중에서 다만 15필만 물리쳤고 설레가 가지고 간 500필 중에서 19필만 물리쳤습니다. 그 이튿날 하직하고 돌아오니 하도사가 말하기를 그대들이 요동에서 말을 너무 많이 물리친다고 하므로 다만 18세 이상 된 것과 병들을 쓸 수 없는 것만 물리쳤다. 그대의 전하가 지성으로 말을 바쳤으니 만필 중에 비록 10필이라도 쓸 수 없는 것이 있으면 어찌 전하의 대국을 섬기는 정성에 부응하겠는가? 마땅히 이 뜻으로서 그대의 전하에게 아뢰라고 하였습니다. 좋은 이는 말하기를 우리 전하께서 친히 말을 골랐을 때 어찌 한 필이라도 쓰지 못할 것이 있었겠습니까? 다만 수천이 길을 오게 되면 풀이 마르고 물이 얼었으며 먹이도 또한 배부르지 못한데 여러 달 동안 험한 길을 지나오니 말이 병들 것을 의심할 일이 없습니다. 라고 하니 하도사는 말하길 그대의 말이 옳다라고 하였습니다. 라고 조니가 또 보고하기를 사미엘 달적이 요동을 노략하여 삼보의 사람을 죽이니 도독, 무계 등이 군사를 거느리고 이를 쫓았으며 또 군사를 등록하여 적을 방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미는 만주족인 건주위, 야인위, 모린위를 말한다. 세종실록 14권 세종 3년 11월 23일 일모 첫 번째 기사. 두 임금이 이궁의 건교에서 매사냥을 구경하다. 태상왕은 신궁으로 돌아가고 임금은 궁굴로 돌아왔다. 세종실록 14권 세종 3년 11월 24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경연에 나아가다. 또 판 승문원사 조승덕을 불러 대학의록을 강하게 하였다. 승덕은 중국 본토의 엄을 아는 사람이었다. 세종실록 14권 세종 3년 11월 24일 개미 두 번째 기사. 대간과 형조가 김점에 죄줄 것을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다. 세종실록 14권 세종 3년 11월 24일 개미 세 번째 기사. 예조에서 공정대왕 담제 후 명의로의 별제만 행할 것을 청하다. 후릉의 상망제는 들고 다만 명의로의 별제만 행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예조에서 세종실록 14권 세종 3년 11월 24일 개미 네 번째 기사. 예조에서 사신이 왕래하는 길가에 무덤을 만들지 못하게 올린 소문. 조정의 사신이 왕래하는 길가에는 무덤을 쓰지 못하게 할 것이며 길가에 해골을 묻는 것도 또한 옮겨 묻도록 할 것입니다. 라고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14권 세종 3년 11월 25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신궁에 문안하다. 세종실록 14권 세종 3년 11월 25일 갑신 두 번째 기사. 일기가 추워 신궁의 안뜰에서 태상왕과 함께 격구하다. 태상왕이 임금과 더불어 비로소 신궁의 내정에서 굴을 쳤다. 일기가 추워서 교회에는 나갈 수 없으므로 내정에서 이 노름을 하라 했는데 이듬해 봄에 이르렀어야 끝이었다. 입시에 하여 굴을 친 사람은 효령대군 이보, 익평부원군 석근, 경영군 이비, 공영군 이인, 의평군 이원생, 순평군 이군생, 한평군 조위원, 도총재 이징 이담, 광록경 권영균이다. 굴을 치는 방법은 편을 나누어 승부를 가리는 것이다. 치는 몽둥이는 모양은 숟가락과 같고 크기는 손바닥만 한데 물소 가죽으로 만들었으며 두꺼운 대나무로서 합하여 자루로 만들었다. 구의 크기는 달걀만 한데 마노 혹은 나무로서 만들었다. 땅을 주발을 같이 파서 이름을 와아라고 하는데
혹은 정각을 사이에 두고 혹은 섬돌 위에 혹은 평지에 구멍을 만든다. 굴을 치는 사람은 혹은 꿇어앉기도 하고 혹은 서기도 하여 굴을 치는데 구가 혹은 날라 넘어가기도 하고 혹은 비스듬히 일어나기도 하고 혹은 구르기도 하여 각기 구멍 있는데 적당한 데서 따라서 한다. 구가 구멍에 들어가면 점수를 얻게 되는데 그 절목이 매우 많다. 세종시록 14권 세종 3년 11월 25일 갑신 세 번째 기사. 태상왕이 윤회와 김익정을 불러 김점의 죄에 관해 논하다. 내정으로 들어오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김점의 범한 죄는 유지 전에 있었는데 지금 여러 사람의 인원이 반드시 이를 죄주고자 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하니 모두 대답하기를 용서라는 것은 그 죄를 용서할 뿐입니다. 김점의 범한 죄는 만약 그 작물을 계산한다면 어찌 10번 죽어야 할 뿐이겠습니까? 지금 목숨을 보존하고 있으니 이미 유지에 큰 신용을 입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미 장도한 것을 소급하여 캔다면 어찌 제 생각대로 하도록 허용하여 관객에게 은혜를 베풀겠습니까? 작물을 관주에게 돌려주게 하고 관직을 삭탈하고 내버려 둔다면 거의 세상 사람의 마음이 합할 것입니다. 라고 했다. 태상왕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이 선비들이 또 내 말을 옳다고 하지 않는다 하였다. 세종시록 14권 세종 3년 11월 26일 을리오 첫 번째 기사. 신궁의 문 하나에 태상왕과 굴을 치다. 태상왕이 이겼다. 태상왕이 병조에 이르기를 무릇 진 사람은 잔치를 베풀지 않는가? 라고 하니 조말생이 아뢰기를 먼저 진 사람은 작은 잔치를 베푸고 뒤에 진 사람은 큰 잔치를 베푸소서 라고 하였다. 전일은 태상왕이 지고 오늘은 임금이 진 까닭이다. 세종시록 14권 세종 3년 11월 27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14권 세종 3년 11월 27일 병술 두 번째 기사. 신궁에 무난하다. 세종시록 14권 세종 3년 11월 27일 병술 세 번째 기사. 김점의 아들에게 그 아버지가 외방에 거주할 것을 전지하다. 김점의 아들 김의손을 불러 김익정으로 하여금 전지하기를 너희 아버지는 서울 안에 있을 수 없으니 외방에 마음대로 거주할 것이다 라고 했다. 이에 김점이 나가서 김포의 별업으로 돌아갔다. 김점은 성품이 우둔하고 교활하여 매양 다른 사람과 의논이 서로 합하지 않으면 문득 팔뚝을 뽐내고 주먹을 휘두르며 그 뺨을 겨누며 가진 말로서 욕하니 사람들이 그를 미워하고 두려워하여 감히 이론을 하지 못하였다. 그가 이르는 곳마다 담포하더니 이때 이르러 사람들이 모두 통쾌하게 여겼다. 처음에 태상왕이 숙공 궁주를 내쫓을 적에 좌의정 박은이 김익정에게 말하기를 김점은 비록 죄가 있지만 궁주는 관계가 없는데 김점이 만약 밖으로 나가게 되면 궁주가 의지할 곳이 없으니 마땅히 그를 다시 후궁으로 들어오게 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익정이 임금에게 아뢰므로 임금이 태상왕에게 이르니 태상왕이 말하기를 이는 나로 하여금 와주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와주는 죄인의 보호자라는 뜻이다. 세종시록 14권 세종 3년 11월 27일 병술 네 번째 기사. 태성왕이 병기란과 허조에게 모이와 모관을 하사하다. 세종시록 14권 세종 3년 11월 27일 병술 다섯 번째 기사. 예조에서 이간대군 시호의 개정을 건의한 소문. 이간대군 이방의 여인 시호가 공정왕의 시와 서로 비슷함으로 이를 고치기를 청합니다. 라고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4권 세종 3년 11월 28일 정의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14권 세종 3년 11월 28일 정의 두 번째 기사. 신궁에 무난하다. 세종시록 14권 세종 3년 11월 28일 정의 세 번째 기사. 내섬시 주부 김중재를 시켜 18번째로 말 300필을 요동으로 보내다. 세종시록 14권 세종 3년 11월 28일 정의 네 번째 기사. 군역의 회피수단인 수유적을 폐지하다. 황해도 평안도에 수유적이 있는데 스스로 달단의 유족이라 하여 도제로서 직업을 삼고 있었다. 매호에 해마다 수유한 정을 사옹방에 바치고 집에 부역이 없으니 군역을 피하는 사람이 많이 가서 의지하였다.
그러나 수유는 실로 얻기 어려우므로 혹은 한호에서 한 해를 지나도 한정을 바치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혹은 몇 호에서 공동으로 한정을 바치는 사람이 있게 되니 국가에 들어오는 것은 얼마 안 되는데 주현의 폐해가 되는 것은 실제로 많았다. 서흥군에 한호에 건장한 남자가 21명이 있으면 부역을 하지 않으려고 하였다. 태상왕이 병조에 명하여 각도의 수유적의 호수를 두루 살펴서 있는 곳의 고을의 군역에 충당하게 하니 참이 윤회가 아뢰기를 수유는 의용의 약에 소용되며 또 때때로 늙어 병든 여러 신하들에게도 내리기도 하니 이를 폐지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세상왕은 말하기를 그대의 알 바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드디어 이를 다 폐지하니 모두 수백 호가 되었다. 세종시록 14권 세종 3년 11월 28일 정해 5번째 기사 정효선이 계령 현감 부임 50일 만에 파면되다. 정효선이라는 사람이 종형의 집에 주인을 청하고 있었는데 그 기첩에게 간통하니 종형이 알고 기첩을 버리었다. 효선이 이를 자기 첩으로 삼았는데 계령 현감이 되매 이를 거느리고 임지로 갔다. 대간이 고신에 서명하지 않았다가 만 50일 만에 논핵하여 파면하였다. 세종시록 14권 세종 3년 11월 28일 정해 6번째 기사 한성부에서 올린 호구조사와 경작지 조사 허락소문. 한성부에서 개하기를 주군의 정구의 수요는 호적에 실려 있으니 매양 요역을 배정할 적에는 상고하고 조사하기가 쉬운데 부석 밑의 심리에는 인정과 경작지가 얼마나 되는지 모두 문안이 없습니다. 동강 서강의 두 강은 풍조창과 군자감을 수호하는 등 부역을 시킬 일이 자문 많은데 관령의 정장이 인정의 조함과 수라함이 공변하지 않음으로써 부역을 시킴이 더욱 적당하지 못합니다. 청컨대 지금부터 10리의 민호를 모두 점고하고 인정과 경작지가 얼마가 되는지 아울러 조사하여 부역을 고루시키며 그 진상 생성간에서에게도 또한 수요를 정하게 하며 별사반당, 공신반당, 이서조례에게도 사정 이상의 호에는 일률적으로 모두 부역을 시키고 이서조례에게 명하여 전이 수교에 의거하여 시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생성간은 가을두에 19명, 서강에 4명, 독음포에 12명씩 차청할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별사반당은 반당으로 왕자 공신 및 당상관을 우대하기 위하여 개인별로 주는 병졸이다. 세종시록 14권 세종 3년 11월 29일 무자 첫번째 기사 신궁에 무난하다. 세종시록 14권 세종 3년 11월 29일 무자 두번째 기사 조하군 총재 한승안의 조기. 승안은 성품이 온후한 사람이었다. 아들이 없었다. 세종시록 14권 세종 3년 11월 30일 기축 첫번째 기사 한무리하다. 세종시록 14권 세종 3년 11월 30일 기축 두번째 기사 신궁에 무난하다. 태상왕이 잔치를 베풀고 풍악을 연주하였다. 효령대군 이보 공영군 이인 순평군 이군생 도총재 이증 이담 한평군 조연 의평군 이원생 광록경 권영균 등이 잔치에 배석하여 해가 졌어야 잔치를 파하였다. 전일에 타구 노름을 하였다가 진 때문이었다. 세종시록 14권 세종 3년 12월 1일 경인 첫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14권 세종 3년 12월 1일 경인 두번째 기사 신궁에 무난하다. 세종시록 14권 세종 3년 12월 1일 경인 세번째 기사 경기관찰사가 개한 선목장 사료 공급 방법에 관한 소문. 자연도 용류도 두 섬의 목장에 겨울을 지내는 데 쓰일 국초와 교초를 주군으로 하여금 운반해 오도록 하니 수로가 멀리 떨어져 있어 실로 큰 패단이 됩니다. 청컨대 목자로 하여금 섬 안의 교초를 베어서 먹이도록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르게 하였다. 세종시록 14권 세종 3년 12월 2일 신묘 첫번째 기사 허반석과 반안신 등이 김점의 죄주기를 청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대간의 장소를 보류한 것은 일이 사죄전에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 밖으로 내쫓았으니 또
또한 예만하면 되었다라고 했다. 안신이 아뢰기를 김점은 여러 번 임금의 은혜를 입어 벼슬이 재상에 이르렀는데 백성의 재물을 빼앗고 관청의 물품을 도둑질했으며 관직을 팔고 송사로 인하여 뇌물을 받았으니 그 죄가 이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그 관직을 빼앗지 않고 평민들과 섞여 살게 하니 다만 신료들이 모두 몹시 분개하는 바일 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백성들까지도 이를 미워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권세를 믿고 지은 죄와 두 번 범한 죄는 죽일 형벌을 쓰게 되고 과오로 인한 죄와 불행으로 인한 죄는 곧 용서하는 법인데 김점의 마음 쓴 것은 이것이 권세를 믿고 두 번 범한 것이오니 과오와 불행을 예로 하여 이를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하물며 지금 태상왕께서 초방의 은혜를 끊어버려 그를 끊는다는 뜻을 보였는데 지금 그 관직을 빼앗지 않고 다만 밖으로 내쫓기만 하였으니 태평한 세상을 위하여 매우 이를 애석하게 여깁니다. 라고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경의 뜻을 알았다. 라고 하였다. 안신이 나가니 임금이 조용히 건시에게 이르기를 대간의 청이 그렇기는 하다. 그러나 범한 죄가 4주에 전에 있었으므로 그 청을 듣지 않았다. 김점의 범한 죄는 초방의 세력을 믿고 한 것은 아니며 광망하여 남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니 좌대현 정초가 대답하기를 김점이 옥에 있을 적에 병계랑이 이를 신문하였으나 복제하지 않았으므로 계랑이 달래어 말하기를 그대는 지금 나이 50세인데 앞으로 100년을 살더라도 얼마나 되겠는가. 그대는 비록 복제하더라도 지도령으로서 등불을 돋우고 깊은 방에 앉아서 연연을 지낸 다음에 또한 만족할 것이다. 라고 하니 김점이 대답하기를 마음은 비록 불추하지만 나의 햇빛을 가리우는 충성으로서 깊은 방에 홀로 앉아 세월을 보내게 되는 것은 마음속으로 실상원통하다고 하면서 이는 목 놓아 울었다고 하니 이는 거짓의 증거입니다. 라고 하였다. 우대한 조수로는 아뢰기를 김점이 관하의 헌함에 앉아서 대낮에 종을 시켜 관청 창고의 문을 열어 젖히고 물품을 가져갔으니 어찌 광망함이 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진실로 그러하다. 내가 들으니 김점이 중국의 사신을 전송하여 평양에 이르러 일이 발각된 것을 알고 평양부 사람이 자기를 고발했다고 하여 태조의 의진을 모신 정각에 들어가서 울면서 맹세했다고 하니 이 일은 또한 목뺄 만한 죄이다. 라고 하였다. 세종시록 14권 세종 3년 10일 12일 신묘 두번째 기사 신궁에 문안하다. 세종시록 14권 세종 3년 12일 3일 임진 첫번째 기사 신궁에 나아가 태상왕께 헌수하다. 이보 이인 이원생 이군생 조영 이징 이담 권영균 등이 잔치에 배석하여 해가 젖새 파였으며 아래로 군사들까지에게도 모두 술을 내려주었다. 세종시록 14권 세종 3년 12일 3일 임진 두번째 기사 조이정 박은희 병으로 사직하다. 세종시록 14권 세종 3년 12일 3일 임진 세번째 기사 갑사 이인이 양녕대군에게 말한 것이 모욕죄가 되어 곤정과 군역에 처하다. 만약 대군이 왕위에 올랐더라면 내가 덕을 잇고자 하였습니다. 라고 하였다. 일이 발각됨에 의금부에서 모욕죄로 규정하는 임금이 이를 곤장을 치고 군역에 편입하라고 명하였다. 세종시록 14권 세종 3년 10일 4일 개사 첫번째 개사 신궁에 문안하다. 세종시록 14권 세종 3년 10일 4일 개사 두번째 개사 경순부를 인수부로 개칭하다. 세종시록 14권 세종 3년 12월 5일 가보 첫번째 기사 henhu리하다. 세종시록 14권 세종 3년 12월 5일 가보 두번째 기사 신궁에 문안하다. 세종시록 14권 세종 3년 12월 6일 을미 첫번째 기사 henhu리하다. 세종시록 14권 세종 3년 12월 6일 을미 두번째 기사 신궁에 문안하다. 세종시록 14권 세종 3년 12월 6일 을미 세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14권 세종 3년 10일 7일 병신 첫번째 기사 신궁에 문안하다. 세종시록 14권 세종 3년 12월 7일 병신 두번째 기사 박은으로 하여금 금천부원군을 삼고 이원을 좌의정 정탁을 우의정에 제수하다. 이종으로 장천부원군을 삼고 조연으로 한평부원군을 삼고 조견으로 평성부원군을 삼고 헌금을 연돈영부사로 치사하게 하고 맹사성으로 의정분 찬성사를 삼고 박차청으로 판우군도총재를 삼고 허지로 이조판서를 삼고 이발로 흥조판서를 삼고 이담으로 지도령부사를 삼고 김겸과 조비영으로 우군도총재를 삼고 오승으로 판한승부사를 삼고 호강을
홍강을 유후로 삼고 안수산으로 동지돈령 부사를 삼고 성읍으로 호조판사를 삼고 서선으로 형조참판을 삼고 성읍으로 인수부윤을 삼고 문효종으로 좌군 통제를 삼고 이수와 이종순으로 좌군 동지총재를 삼고 문기와 조정으로 우군 동지총재를 삼고 탁신으로 예문관 제약을 삼고 최간으로 이조참의를 삼고 허해로 호조참의를 삼고 이점으로 공조참의를 삼고 심도원으로 우사관 대부를 삼고 신정리로 사원부 장령을 삼고 신계삼으로 사원부 집행을 삼고 최흥효로 사관은 우헌납을 삼고 최사관 유장으로 경기 경상 황해도의 도관찰사를 삼고 윤덕흥으로 경기 수군도 안무 첫지사를 삼고 유현으로 판남양도 회부사를 삼고 이보다 먼저 박은희 병이 위중환이 두 임금에게께서 김익정을 보내어 이원에게 묻기를 좌의정의 병이 위중하니 누가 이를 대신할 만한가 하니 이원이 찬성 조연을 청구하였다. 태상왕이 이르기를 의정은 그대와 더불어 옳다 그르다 하여 서로 도우는데 조연의 사람됨은 품은 오용일토로 모시고 앉아있으면 한마디 말도 옳다 그르다 하는 일이 없다. 청성무원군 정탁은 공신이며 또 들어서 아는 것이 많으니 박언을 대신할 만하다라고 하였다. 김익정이 대답하기를 정탁은 제리의 마음을 두고 있으니 재상의 직책에는 마땅하지 못합니다 하니 태상왕이 말하기를 정탁은 공이 높고 나이가 많으니 이 임무가 있으면 어찌 근신하지 않겠는가 라고 하면서 마침내 정탁을 재상으로 임명하였다. 박자청은 이천안신문에서 일어나 오로지 영선을 감독할 일로서 벼슬이 1분까지 이르렀다. 윤두콩은 수군에서 발탁되어 수전에서 익숙하여 여러 번 해구를 물리쳤으므로 갑자기 승진하여 이에 이르렀다. 세종실록 14권 세종 3년 10일 7일 병신 세번째 기사 병조에서 당번 갑사가 하번으로 풍계가 올려진 사실을 고한 소문. 풍계가 승진의 사람이 60여인이나 된 사실로서 태상왕에게 아뢰니 태상왕이 조말생과 윤회를 꾸짖어 이르기를 3군의 갑사가 시위한 지 7, 8년 만에 숙직을 2000번이나 해야만 그제야 풍계가 승진되는데 지금 하번으로 옮겨 집에 편안히 앉아있는 사람이 풍계가 승진되고 관직에 임용됨이 무슨 이유인가. 그들이 이 일을 주상에게 아뢰어 잘하라고 하였다. 조말생 등이 머리를 굽혀 절하며 사죄하였다. 이로부터 하번으로 옮겨 풍계를 승진시키는 일이 없어졌다. 세종실록 14권 세종 3년 12월 8일 정유 첫번째 기사 신궁에 무난하다. 세종실록 14권 세종 3년 12월 8일 정유 두번째 기사 익명의 방문을 금할 것을 명하다. 왕질하기를 명략 16년 6월 11일 부왕의 교지 속에 간악한 무리들에게 사람을 죄에 걸리게 하려고 하여 남의 죄를 꾸며서 이름도 없이 방문을 붙여 썼어. 흠률한 대악이 되기까지 하니 처음에 본 사람은 즉시 이를 찢어 없애든가 불에 태워버리고 비록 부자의 사이라도 말을 전하여서 그렇게 하지 말며 또 이를 찢어 없애든지 불에 태우지 않는 자는 요원요소의 율로서 크게 징계하여 두 사람에게 경계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법이 근래에 전혀 받들어 시행되지 않는다. 그러므로는 익명문서를 즉시 불에 태우거나 찢어 없애지 않고 저들 중에서 말을 전한 사람이나 이를 관사에 들여보낸 사람에게는 일찍이 내렸던 왕지에 의하여 시행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보다 먼저 곡상군 연사중이 이름 없는 방문을 가져와서 아뢰니 이명득이 들어와서 태상왕에게 아뢰었다. 태상왕이 민의생을 불러 말하기를 이름이 없는 방문을 즉시 불에 태우거나 찢어 없애지 않는 자에게 죄를 온단하는 것은 이미 성법이 있는데 명득이 이로써 들어와서 어찌 법을 어긴 것이 아니랴. 낸들 어찌 사정을 쓰겠는가 하니 명득이 집에 들어가서 처벌을 기다렸다. 조금 후에 명득과 사종이 을 불러 말하기를 사종은 공신이요 참판은 시종한 지가 오래되었으므로 이를 용서한다. 마땅히 대언에게 유시하여 금지할 것을 거듭 밝혀야 되므로 이 명령이 있다라고 하였다. 세종실록 14권 세종 3년 12월 9일 무술 첫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실록 14권 세종 3년 12월 9일 무술 두번째 기사 신궁에 무난하다. 세종실록 14권 세종 3년 12월 9일 무술 세번째 기사 예조에서 올린 세자 입학식 작헌에 관한 소문. 예조에서 개하기를 개민연의 원자가 입학하였을 때 작헌의 의식에는 다만 문선왕 연국공
추국공이만 제사 지냈는데 지금 세자에 입학하는데 작헌할 때에는 시약의 의식과 세자의 석전 의식에 의거하여 성국공과 기국공까지 제사 지냈으며 또 계민년의 의식에는 원자가 학생복을 입고 문선왕 연국공 추국공을 제사 지내고 유사가 십철과 동서무에 나누어 술잔을 올렸으니 적당하지 못합니다. 당나라 개원 7년에 황태자의 입학 작헌할 때 주자로서 아흔간 종간을 삼았던 예에 의하여 모두 학생의 나누어 술잔을 올리도록 할 것입니다. 아니 그대로 따랐다. 문성공은 공자고 영국공은 안자며 추국공은 맹자고 성국공은 증자이며 기국공은 자사이고 십철은 공자문화 열사람 고제로 안현, 민작은, 연배구, 중궁, 제아, 자공, 염류, 자로, 자유, 자하이다. 주자는 제왕의 맏아들이다. 세종실록 14권 세종 3년 10월 2월 9일 무술 4번째 기사 이조에서 올린 전이감 서운관 사여권 승진 규정. 전이감 서운관 사여권의 참외는 각품의 정과 종을 분간하여 승진 전임하는데 참상은 정과 종을 구분하지 않고 각품마다 풍계를 띄어 승진시키니 적당하지 못합니다. 지금부터는 참상의 관직을 받을 자는 7품에서 4품, 5품의 상관에 이르기까지 정과 종을 분간하여 차례로 승진 전임할 것이며 3품은 처음에는 중훈을 주고 다음에는 중직을 주고 후에는 정 3품으로 승진시켜 일정한 규정을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참에는 7품이요 참상은 6품 이상 종 3품 이하이다. 세종실록 14권 세종 3년 12월 9일 무술 5번째 기사 이해에 행한 사형이 13건이나 되다. 세종실록 14권 세종 3년 11월 9일 무술 6번째 기사 옥천부원군 유창의 줄기 창의 전 이름은 유경이니 강릉부 오계현 사람이다. 고려 공민왕 20년에 과거에 올라 성균 학위에 보직되어 박사로 승진되고 문화주서로 옮겨졌다. 태조가 잠재해 있을 적에 항상 경과 더불어 글을 읽었으므로 그로 인하여 지후를 읽게 되었다. 신우 5년에 통례문 지후에 임명되고 정군 좌랑 예의와 군부 정랑을 역임하였다. 공양왕 5년에 성균 사예에 임명되어 호조 의랑 과 성균죄주로 승진되었다. 4년 7월에 태조가 나라를 세우니 경이 의논하여 참여하여 공이 되었다. 공이 제2등에 있어 성균대사승에 임명되었고 협창계국 공신으로 책봉되고 조금 후에 좌산기상시로 승진되었다. 2년에 중추원 좌부 승지에 발탁되고 명년에 중추원 부사 옥성군이 되었다. 여러 번 첨서 중추원사 예문관 대제학을 지내었다. 태조가 돌아가니 3년 동안 능을 지켰다. 참찬 의정부사로 발탁되고 후에 옥청부원군으로 봉해졌는데 이때 와서 돌아갔다. 부의로 미두 40석을 주고 장사는 1등 공식의 예로서 지냈다. 유창은 성품이 부드럽고 후하며 말을 삼가하고 행실을 독실히 하여 벼슬이 더욱 높을수록 마음은 더욱 겸손하였으니 사람들이 그를 당나라 무후 때의 누사덕에 비하였다. 문희라는 시호를 내렸으니 학문을 부지런히 하고 무기를 좋아하는 것을 문이라 하고 조심하여 두려워하는 것을 희라고 하였다. 아들은 유인통이다. 세종실록 14권 세종 3년 12월 10일 기해 첫번째 기사 신궁에 문안하다. 세종실록 14권 세종 3년 12월 10일 기해 두번째 기사 여섯 대언에게 모여 모관을 내리다. 세종실록 14권 세종 3년 12월 10일 기해 세번째 기사 우정인 정탁으로 도성 수축도감 도제조를 삼다. 제조 33명과 사부사 판관 녹사를 합하여 190명을 더 두었다. 처음에 병조 참판 이명덕이 그 일을 주관하여 여러 도의 정부를 합계 43만 명을 징발하였다. 대원 등이 임금에게 아뢰기를 가만히 살펴보건대 태조께서 처음으로 한양의 도읍을 정하여 성을 쌓는데 정부가 20여만 명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이를 수축할 뿐인데 어찌 이와 같이 많습니까? 라고 하였다. 임금이 태성왕에게 아뢰어 태성왕이 이를 감하도록 명하였으나 명덕이 거전 의논을 고집하므로 태상왕이 삼의정에게 명하여 이를 의논하게 하니 모두 감하기를 청하므로 이에 12여만 명을 감하였다. 이에 실제로 뽑힌 정부는 경기가 2만 1천
2188명이요. 충청도가 56,112명이며 강원도가 21,200명이며 황해도가 39,888명이며 전라도가 49,104명이며 경상도가 87,368명이며 평안도가 43,392명이며 한길도가 5,208명이며 모두가 32만 2,204명이요. 공장이 2,211명이며 차사원 한 사람마다 각 세 고을의 군사를 겸해 거느리고 또 여러 도의 경력으로 하여금 모두 그의 도의 군사를 거느려 서울로 오게 하였으니 군사를 거느릴 경력과 수령이 모두 115명이다. 세종시록 14권 세종 3년 12월 10일 기해 네 번째 기사 태상황이 수강궁으로 거처를 옮기다. 세종시록 14권 세종 3년 12월 10일 기해 다섯 번째 기사 예조에서 올린 영영전 봉안 의식. 예조에서 영영전에 옮겨 봉안하는 의식을 아뢰었는데 그 의식은 그날의 종실 이하 문무의 많은 관은 각 관사마다 한 사람이다. 이 관원이 각기 조복을 갖춰 입고 종묘 문 밖에 나아가 길 왼편에 차례대로 서서 종묘에 신주 옮김을 구하는 것을 기다린다. 이를 마치면 대축과 궁위령이 먼저 목조실에 신주를 궤에 넣어 요요에 모시고 두 신주를 각기 한 요에 모신다. 일사는 요요의 앞에 있고 부채는 요요의 뒤에 있다. 받으러 인도하여 나아가는데 많은 신하들이 몸을 굽히고 지나가고 면 몸을 거전대로 펴고 영영전까지 따라온다. 신주를 모신 요요가 경문으로 들어오는데 많은 신하들은 문 밖에 거쳐 서서 신주께에 들어와 모심을 기다린다. 이를 마치고 물러간다. 대축과 궁위령이 신주궤를 받들어 감실에 모시고 그 본실의 예전 휘장 등의 물건은 모두 신주 옮긴 곳으로 따라 옮긴다. 요요 등은 종묘로 물러간다. 전사관으로 하여금 제찬을 차리게 하고 헌관이 안신제를 행한다. 그 제찬을 갖추고 예를 행하는 것은 모두 상망제와 같이 한다 하였다. 세종시록 14권 세종 3년 12월 11일 경자 첫 번째 기사 뇌성이치다. 세종시록 14권 세종 3년 12월 11일 경자 두 번째 기사 수강궁에 문안하다. 임금이 궁중의 길로 해서 수강궁에 문안하였다. 세종시록 14권 세종 13년 12월 11일 경자 세 번째 기사 예제에서 올린 본조 여러 제사 의식에 관한 소문. 선왕의 신주는 대축이 내고 드리며 선후의 신주는 궁위령이 내고 드리게 할 것입니다. 고려들로부터 지금까지 임시로 종묘의 녹관으로 궁위령을 삼았습니다. 상가 옛날의 제도를 상고하건대 당의 종묘의 예는 황제의 신주는 대축이 내고 드리며 황후의 신주는 금유령이 내고 드린다라고 했으며 직관고에는 궁위령은 황관으로서 하는데 3품 이상의 사람이 간다 했으며 시향 의에는 축과 음인이 차례로 신주를 내간다라고 했으며 송나라 대묘 호무요에는 궁위령이 세 사람인데 내시로서 충원하였으니 지금부터 궁위령은 환관으로서 할 것입니다. 라고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4권 세종 3년 12월 11일 경자 네 번째 기사 예조에서 목조를 영년전에 옮긴 후 인신되는 대향의 예에 따라 할 것을 청하다.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4권 세종 3년 12월 12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수강궁에 문안하고 태상왕의 거처를 신궁으로 하게 하다. 세종시록 14권 세종 3년 12월 12일 신축 두 번째 기사 구경부의 요동 귀환 보고 달달의 군사 40만이 심양로에 둔처 있으므로 요동 성문을 낮에도 열지 않았으며 말을 받고 북경으로 보내다가 중로에서 400여 피를 빼앗겼습니다. 라고 하였다. 세종시록 14권 세종 3년 12월 12일 신축 세 번째 기사 예조에서 개한 공정대왕 공신배양과 사당의 고제 방법. 태조의 부묘 때의 예에 의거하여 시행할 것입니다. 라고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4권 세종 3년 10일 13일 예민 첫 번째 기사 불사의 복을 비는 연종 환원을 폐지하다. 정사를 보았다. 이보다 먼저 매양 세종에는
넷이 별감을 보내어 불루와 산천에 복을 빌었으니 이를 연종환원이라 불렀는데 이때 와서 예조에서 그 절목을 아뢰니 임금이 참천병기량에게 눈짓하며 이르기를 연종화원은 복을 받는 일이니 불교를 숭상하는 단세이다. 요사이 부처를 섬기는 일은 폐지하여 거의 없어졌는데 다만 선왕선후의 기제는 이를 차마 폐지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 번거로움을 덜어버렸다. 이것은 과인의 복을 비는 일이니 혹시 복을 얻는 이치가 있더라도 오히려 비루함이 될 것인데 하물며 그런 이치가 없는 것이라 지금부터는 이를 폐지하는 것이 어떠한가 하였다. 계량이 입을 다물고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원숙이 대답하기를 신도도 진실로 이런 이치가 없는 것을 알지만은 그러나 임금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이므로 감히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였다. 많은 신하들이 나가어 임금이 근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아랫사람이 이를 폐지하자고 청하는 자가 없으니 위에서 이를 폐지하는 것이 옳겠는가 하니 김익정이 대답하기를 마땅히 임금의 마음에서부터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 말을 받아들여 즉시 불의의 복을 비는 일을 폐지하고 다만 산악, 해독, 산천에게만 제사 지내도록 명하였다. 세종실록 14권 세종 3년 12월 13일 이미 두 번째 기사 종실 석건으로 대강 보국 익평부 원군으로 삼다. 인으로 가정 신의군을 삼았다. 세종실록 14권 세종 3년 12월 13일 이민 세 번째 기사 영의정 차사 좌의정 치사 영동영 치사에게 종이 품에 녹을 주게 하다. 영의정으로 치사한 이지 좌의정으로 치사한 안천도 연동령으로 치사한 한금에게 종이 품의 과에 의가에 녹을 주도록 명하였다. 세종실록 14권 세종 3년 12월 13일 이민 네 번째 기사 병조에서 올린 함길 평안도 토관 임명방법 평안도 한길도의 토관을 임시로 임명하여 이를 맡기는 것이 적당하지 못합니다. 지금부터는 토관의 결혼이 있으면 그 재간을 등급하여 세 사람을 후보로 하여 위에 아래여 임명하도록 하소서 하니 태성왕이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14권 세종 3년 12월 13일 이민 다섯 번째 기사 영령전 제향 제수 찬품 정도 풍악 설비를 의논하게 하다. 영령전의 제향을 드물게 지내고 자주 지낼 것과 찬품을 풍성히 하고 줄일 것과 풍악을 설비하는 의장의 수를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박은이 의논하기를 우리 태조가 4대의 조상을 추승하여 종묘를 세웠는데 지금 마땅히 옮겨야 할 조상은 송나라 제도에 의거하여 별묘를 세울 것이며 그 제계의 드물게 지내고 자주 지낼 것과 제품의 풍성하고 줄일 것과 풍악설비의 차 등에 관해서는 신등은 감히 함부로 의논할 수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하옵건대 문순왕은 다른 시대의 추승한 성인이지만 오히려 문묘에 만세 동안이나 제사를 받더니 우리 사조는 성조의 종묘에 처음 모신 임금이니 마땅히 100세 동안이나 제사를 받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 제기와 풍악설비의 수효는 모두 이미 정해진 문순왕의 제례에 의하여 시행할 것이오니 상망제는 그 전대로 하고 대향은 봄 가을에만 이를 행하고 제품과 풍악의 설비는 모두 석전의 예와 같이 하고 옮겨 모실 때의 의장은 당나라 대종이 보묘할 때의 회철한 묘를 옮길 때 제도에 의하여 본실의 그 전 의장을 서서 옮겨 모실 것입니다. 라고 했다. 변계량은 의논하기를 고려의 여러 능서에도 오히려 상망제를 갖추어 지냈는데 하물며 종묘의 서쪽에 따로 묘를 세워서 사조를 모시는 일은 숭봉의 지극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를 드물게 지내고 자주 지내는 일은 종묘와 차별이 없게 할 수는 없습니다. 상망제는 그 전대로 하고 대향은 봄 가을에만 이를 행하며 사직에 지내는 제사의 예와 같이 하고 그 제품과 풍악 설비는 모두 종묘보다 조금 덜 해야 할 것입니다. 주자가 사조전을 논하여 말하기를 동우와 의물도 또한 반드시 종묘의 성대함과 같이 할 수 없다 하였으니 대개 별묘는 종묘와 같이 할 수 없는 까닭으로 주자는 사리의 경중을 참작하여 말한 것이요 별묘의 의물도 마땅히 종묘의 성대함과 같이 할 것인데 송조에서 이를 능히 하지 못함을 이른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별묘의 제기와 풍악 설비를 종묘와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이 주자의 뜻이오니 신은 감히 가감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였다.
허조와 이지강은 의논하기를 송나라 제도는 따로 희조, 순조, 익조, 선조의 사조의 전을 송의 태조묘의 서쪽 모퉁이에 세우고 해마다 예관으로 하여금 제사를 지내게 하고 3년 만에 한 번 협제 지낼 적에 먼저 사조전에 나아가서 예를 행하고 다음에 태조묘에 나아가서 악좌마다 예를 행하였으니 원컨대 송나라 제도에 의하여 해마다 한 번씩 제사를 지내고 3년 만에 한 번 별묘의 협제를 지내게 할 것입니다. 주문공이 희조를 마땅히 옮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논하면서 따로 한 묘를 세워 사조를 모시며 별묘의 동우와 의물도 또한 반드시 대묘의 성대 함과 같이 할 수는 없다고 하였으니 이는 명칭으로 조를 높인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낮추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별묘의 전물은 종묘도 보다 덜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구나 송나라 제도의 별묘는 대전의 서쪽 모퉁이에 있었으니 서로 떨어짐이 매우 가까웠으므로 따로 세운 신주가 없었으며 매양 협제를 지낼 적에 먼저 사조전에 나아가서 예를 행하고 다음에 대묘에 나아가서 악좌마다 예를 행하였으니 대묘와 별묘의 수행례는 반드시 별도로 준비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지금 별묘의 전물 중에 희우는 두 묘에 같이 쓰고 제사 지낼 때는 풍악설비는 다만 당상악만 설치하게 할 것입니다. 라고 했다. 박은, 변계랑, 이지강 등이 또 의논을 아뢰기를 당나라 현종 천보 2년에 고요를 추존하여 덕명 황제로 삼고 양 무소왕충을 추존하여 흥성 황제로 삼고 각기 묘를 세워 사맹월에 제사를 지냈으며 숙종 보흥 때에 의사 두 홍점이 사시의 제향을 정지하기를 청하고 헌조 의조를 덕명과 홍성의 묘에 부묘한 것은 제례에 상고할 데가 없습니다. 태조의 뒤에 조천된 신주는 역대의 제도에 의하여 서쪽 협실에 간수하되 다만 협제와 제양에는 따로 세운 사조전과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하였다. 허조가 또 의논하기를 송나라에서는 따로 사조전을 세워 추승한 조상을 모시고 예관으로 하여금 제사를 지내게 하고 3년 만에 한 번 협제를 지낼 적에 먼저 사조전에 나아가서 예를 행하고 태조 이하에 조천된 신주는 서쪽 협실에 간수하고 매양 협제를 지낼 적엔 태조의 앞에 합하여 제사를 받게 하였습니다. 지금 이미 송나라 제도를 따로 영령전을 세워 추승하는 조상을 받드는 것에 의거하였으니 그 영령전과 태조 뒤에 조천된 신주에게 제양을 드물게 지내고 자주 지낼 것과 전물을 풍성히 하고 줄일 것도 일체 송나라 제도에 의거할 것입니다. 했다. 임금이 명하여 조천한 묘에는 다만 봄 가을에 대양에만 그 횡례와 제품을 종묘에 견주어 하도록 하였다. 세종실록 14권 세종 3년 12월 14일 계묘 첫 번째 기사 종묘와 원묘와 여러 산등에 쓸 향과 충문을 전하다. 세종실록 14권 세종 3년 12월 14일 계묘 두 번째 기사 신궁에 문안하여 태상왕에게 헌수하다. 효령대군 2보 공령군 2인 익평부 원구 석근 종제 2장 2담 한평군 조연 의평군 2원생 순평군 2군생 등이 잔치에 배석하여 매우 즐기고 파하였다. 세종실록 14권 세종 3년 12월 14일 계묘 세 번째 기사 병조에서 올린 경기 수군 도안무 처치사 신설과 좌도 수군 첨철제사 갱신소문. 좌도 수군 첨철제사를 고치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14권 세종 3년 11월 15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종묘 고천제와 영년전 안신제에 쓸 향과 충문을 전하다. 세종실록 14권 세종 3년 11월 15일 갑진 두 번째 기사 신궁에 문안하다. 세종실록 14권 세종 3년 11월 15일 갑진 세 번째 기사 이간대군 이방의의 시호를 안양공이라고 고치다. 화목하여 다투지 않는 것을 안이라고 하고 전쟁에 공로가 있는 것을 양이라고 하였다. 세종실록 14권 세종 3년 11월 16일 을사 첫 번째 기사 공정대왕 혼전의 성고제에 쓸 향과 충문을 전하다. 세종실록 14권 세종 3년 11월 16일 을사 두 번째 기사 신궁에 문안하다.
세종시록 14권 세종 3년 10월 16일 을사 세 번째 기사 공정대왕의 신주를 합사하기 위하여 목조, 익조, 도조의 신주를 옮기다. 목조의 신주를 영년전 제1실로 옮기고 익조로 종묘의 제1실로 옮기고 도조로 이하의 신주를 차례로 채천하였으니 장차 공정대왕의 신주를 합사하기 위함이었다. 세종시록 14권 세종 3년 10일 16일 을사 네 번째 기사 태상왕이 황관을 보내 옥청부원군 유창에게 제물을 내리다. 세종시록 14권 세종 3년 10일 16일 을사 다섯 번째 기사 예조에서 공정대왕 배향 공신의 순서에 관해 아리다. 공정대왕은 배향 공신을 태조의 배향 공신 다음에 차례로 할 것입니다. 아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4권 세종 3년 10일 17일 병호 첫 번째 기사 납향제에 쓸 향과 충문과 공정대왕 분묘에 쓸 향과 충문을 전하다. 세종시록 14권 세종 3년 10일 17일 병호 두 번째 기사 신궁에 문안하다. 세종시록 14권 세종 3년 10일 17일 병호 세 번째 기사 이간대국 이방인에 내린 제문 임금이 공조정난 이속을 보내어 이간대군 이방인에게 사죄했는데 그 제문에 나라를 세우고 종사를 정했으니 시로 세상에 드문 원훈이여 덕을 높이고 공에 보답하는 것은 곧 나라의 영전이다. 경은 도노하고 옹이한 자지로서 우리 태조를 섬겨 공순하고 삼가하여 효도를 이루었고 고려가 스스로 멸망하는 때를 당하여 의를 일으켜 협찬하여 집으로 나라를 만들어 만세 무궁의 기업을 세웠으니 그 공이 진실로 컸었다. 그 후에 간신히 권세를 마음대로 하여 서자를 끼고 적통을 도모하여 그의 사직을 위태롭게 하여 화를 불측한 지경이 있었는데 경이 또 의에 의거하여 모의를 도와 간흉의 괴수를 제거하고 드디어 천륜을 바로잡고 종사를 편안하게 하였으니 진실로 충효의 실상이 일찍부터 마음속에 쌓여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 능히 이와 같이 할 수 있으랴. 왕실의 의친으로서 이와 같은 공훈과 덕행이 있으니 비록 극도로 포숭하더라도 어찌 사사의 은혜이랴. 지금 공정대왕을 종묘에 합사하려고 하는데 배양할 신하를 널리 물으니 모두 말하기를 경이라 하니 진실로 내 뜻에 맞는 말이다. 이에 경을 묘정에 종사하게 한다. 이 은희를 생각하면 비록 한평생을 마치더라도 잊기 어려우니 나의 정결한 제사를 흠양하게 하여 영원토록 패하지 않게 하리라고 하였다. 세종시록 14권 세종 3년 10일 17일 병호 네 번째 기사 예조 좌랑 박기를 보내 유창에게 내린 제문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마음이 이미 처음에서 끝까지 성실하고 순일하였으니 임금이 아랫사람을 대하오는 예는 마땅히 살고 죽는 데 차이가 없어야 될 것이다. 이는 고금의 일정한 규정이며 국가의 좋은 전법이다. 경의 천성은 염정에 이루어지고 식견은 기미를 통하였다. 의를 바르고 도에 밝은 정치의 경륜으로서 태조와 보왕을 위하여 가르침을 올렸는데 고려의 국군이 이미 다하고 역수가 돌아가는 데 있음에 위로는 하늘의 뜻을 받들어 여러 현신들과 더불어 계책을 정하고 아래로는 여러 사람의 의사를 물어 성조를 도와 나라를 세웠다. 산하를 가리켜 맹세하였으니 공훈은 금석에 새겨졌고 은대의 요직을 등용되고 주부의 기무에 두루 참여하였다. 권한능을 지켰으니 임금이 혁순스러운 마음을 받들었는데 보원군의 높은 관질에 봉해졌으나 어찌 원로의 큰 공에 적합하겠는가. 나 과인은 큰 왕업을 계승하여 모든 정사를 다스리게 되었다. 바야흐로 구신에게 임무를 맡기려 하는데 어찌하여 하늘은 한늙은 일을 남겨두지 않고 예간으로 하여금 시호를 의논하게 하고 이에 변변치 못한 재전을 정을 나타낸다. 천재 일우의 풍운에 이미 무궁한 큰 업을 도왔는데 구원의 둔속에는 마땅히 어둡지 않은 정훈에 도답하겠다 하였다. 세종시록 14권 세종 3년 10일 18일 정미 첫 번째 기사 종묘의 제사를 대리 행사하게 하고 백간의 제사에 배석하다. 황백고 공안 온정순효 대왕과 황백비 정안왕후 김씨의 신주를 대묘에 합사하였다. 그 악장에 대왕이여 우리 열광을 계승하였네. 효우에 돈독하여 이 동방을 보존하였네. 변두는 선명하고 경관은 울리도다. 우리를 도와서 복을 한없이 내리소서라고 하였다. 안양공 이방일을 배양시켰는데 그 교지는 대개 성황이 제법을 마련하는 것은 5가지인데 첫째는 공로로서 나라를 안정시키는 것이요 둘째는 능히 큰 환난을 막는 것이다. 그 훈로에 가장 높고 나타난 것을 공중이라
이르고 원사를 만드니 이는 고금에 고칠 수 없는 일정한 규정이 한 사람의 사사 은혜에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경은 왕실의 의친으로서 재주가 구비하고 덕이 크며 도량이 크고 생각이 조밀하였다. 어버이를 섬기고 형을 복종하는 실상을 얻어 항상 임금을 높이고 백성을 비유하는 마음을 가졌다. 참으로 이른바 온화하고 공순한 사람은 덕의 터전이라 것이다. 예전 고려 말기에 정사가 물러나여 백성이 배반하니 천명과 민심이 덕 있는 이에게 돌아갔는데 경은 우리 태조를 도와서 우리 국가를 처음 세웠으니 공은 산하에 맹세하고 그 문권은 근교에 간수된 것이 이미 작지 않았다. 우리 태조가 병환이 나면 군간이 틈을 내보고 어린 수자를 세자로 세우고자 하여 화를 불측한 지경에 있었는데 경이 또 능히 의를 일으켜 모의에 협력하여 흉력을 능히 숙청하여 드디어 강성을 다시 바르게 하고 종사를 두 번 편안하게 하였으니 그 위대한 공렬은 제법에 기재한 것과 똑같으므로 다만 간편히 기록하고 금색에 새길 뿐만 아니라 우리 공정대왕을 종묘에 합사하려 하는데 누구가 배양할 만한 사람인가를 물으니 조정 신하들이 과연 모두 경이 적당하다고 대답하였으므로 이에 경을 인사에 종향시키니 아름이 있거든 나의 정성을 흠양하기를 바란다. 효도를 다하고 충성을 다함으로써 이미 나라를 세우고 종사를 편안히 하였는데 종족을 돈목하고 예를 갖춤으로써 보필을 정하여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기필한다 하였다. 세종실록 14권 세종 3년 12월 18일 정미 두 번째 기사 신궁에 나아가 엄복의 잔치를 베풀다. 효령대군 이보, 경영군 이비, 공영군 이인, 익평부원군 석근, 의평군 이원생, 순평군 이군생, 한평부원군 조연, 도총재 이징, 이담 등이 잔치에 배석하였다. 세종실록 14권 세종 3년 12월 18일 정리 세 번째 기사 도성 수축도감에서 올린 상해 군사의 치료 의원 증수 건의문. 지금 해민국과 재생원으로 하여금 성상능 군사의 진력을 치료하게 하였으나 군사의 수는 많은데도 두 간사의 의원은 적으니 쉽사리 구류할 수 없습니다. 청근대 한 차사원이 맡은 세고을 군사에게 각계 의학생도 2, 3인을 거느리고 약제까지 준비해 오게 해서 서울 의원의 지시를 받아 치료하도록 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14권 세종 3년 12월 18일 정미 네 번째 기사 예조 참미가 일본 구주의 평종수에게 보낸 답서. 사람이 와서 서신을 받고 그대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것을 알고 매우 슬퍼한다. 그대의 아버지는 우리나라의 정성을 바친 지가 오래되었는데 지금 조카의 아버지의 뜻을 잘 계승하니 진시로 칭찬할 만하다. 바친 예물은 삼가 이미 위에 아래어 받아들였고 지금 토삼으로 돌아가는 사자에게 붙여보내니 받아두기를 바란다 하였다. 세종실록 14권 세종 3년 12월 20일 기후 첫 번째 기사 친히 문소전에 제사 지내다. 세종실록 14권 세종 3년 12월 20일 기후 두 번째 기사 신궁에 문안하다. 세종실록 14권 세종 3년 12월 21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친유 강효전에 제사 지내다. 세종실록 14권 세종 3년 12월 21일 경술 두 번째 기사 태성왕이 그 논능에 참배하다. 임금이 중령포에 가서 악전을 설치하여 맞이하고 풍악을 베풀고 술자리를 베풀었다. 효령대군 이보, 경영군 이비, 공영군 이인, 순평군 이군생, 청평부원군 이백강, 영의정 유정현, 좌의정 이원, 우의정 정탁, 찬성 맹사성, 참찬, 변계랑, 내조판서 이지강, 병조판서 조말생, 행조판서 이발, 병조차환판 이명덕, 도총재 권이달, 홍부, 지신사 김익정 등이 잔치에 배석하였다. 임금의 행자에 따라온 제추, 병조, 대은과 능에 참배한 여러 집사를 악전 밖에서 음식을 주고 아래로 군사들까지도 모두 술을 내리다. 세종실록 14권 세종 3년 11월 20일 경술 세 번째 기사 서활인원 제조 한성덕이 영리어 치료자 탄신을 부를 것을 건의하다. 내년 봄에 성을 쌓을 군사가 많이 모이면 반드시 영려가 있을 것입니다. 태조께서 나라를 세운 초기에 비로소 도성을 쌓음에 영려가 크게 일어났는데 화음종의 중 탄선이 여지를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을 다하여 구율하였습니다. 지금 탄선이 경상도 신령에 있사오니 영마로서 불러 올려 그로 하여금 구하기를 원합니다. 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14권 세종 3년 12월 22일 신년 첫 번째 기사. 내년 봄 조세로 상납할 곡식을 모두 그고 올해 줄 것을 이르다. 성을 쌓는 역사는 농차들이 되면 그제야 팔 것입니다. 내년 봄에 서울에 상납할 조세는 모두 그고 올해 바쳐서 백성의 힘을 펴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14권 세종 3년 10일 20일 신의 두 번째 기사. 진궁에 문안하다. 세종시로 14권 세종 3년 10일 20일 신의 세 번째 기사. 형조가 사형에 해당되는 죄는 엄밀히 조사할 것을 명하다. 무릇 사죄를 세 차례 거듭 조사해서 아뢰는 것은 사람의 목숨을 소중히 여겨 혹은 차후가 있을까 염려하는 까닭이다. 지금 형조에서 두 차례 거듭 조사하고 세 차례 거듭 조사할 때 다시 원권은 상고하지 않으니 법을 마련한 본뜻에 어긋남이 있다. 지금부터는 두 차례 거듭 조사에 아랠 때는 원권을 상세히 상고하여 의논을 정한 후에 아뢰기로 하고 이를 일정한 규정으로 삼으라 하였다. 세종시로 14권 세종 3년 10일 21일 신의 네 번째 기사. 태상왕이 도성 수축도감에게 수를 내리다. 무릇 서울과 지방에 행문 이첩하는 것은 만약 제체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품 이상의 관원에 대해서는 위에 아래와 논지하고 통정 이하의 관원에 대해서는 본도감에서 바로 처단하게 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날 도제조와 여러 제조에게 명하여 같이 의논하여 죄를 과하게 하였다. 세종시로 14권 세종 3년 12월 20일 신의 다섯 번째 기사. 길제 아내에게 호역을 면제하도록 명하다. 세종시로 14권 세종 3년 10일 23일 임자 첫 번째 기사. 형조가 다시는 실수하지 않도록 명하다. 형사를 보았다. 임금이 형조 편서 이발하게 말하기를 형조에서 실수하는 일이 작은 일이 아니다. 그러나 스스로 깨달았으므로 논지하지 않기로 했는데 다시 이런 일이 있지 않은가 하니 이발의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 사죄하였다. 이보다 먼저 형조에서 잘못하여 교형을 참형으로 결정하고 이미 거듭 조사해서 위에 아래고 난 후에야 이를 알고 다시 아랜 까닭으로 이 명령이 있었다. 또 이조판 서지에게 말하기를 무릇 정죄를 분만 자는 작물이 나타나면 이를 징수하고 나타나지 않으면 징수하지 않기로 이미 일찍이 법이 마련하였는데 지금 김전 변처우의 작물은 또한 나타나지 않으니 마땅히 이를 다시 살필 것이다 하니 허지가 대답하기를 법으로서 논한다면 작물은 많기가 10가지가 되는데도 한 가지 물건만 나타나면 나머지를 모두 징수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임금이 또 말하기를 무릇 형을 결단할 적에는 두 차례나 세 차례나 거듭 아뢰게 하는 것은 고금이 좋은 전법이니 마땅히 다시 참작할 것이다 하였다. 세종시록 14권 세종 3년 10일 23일 임자 두 번째 기사. 신궁에 문안하다. 세종시록 14권 세종 3년 10일 23일 임자 세 번째 기사. 왕세자가 입학하는 의식을 광년 위에서 익히다. 세종시록 14권